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서우란 씨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이선혜입니다. 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막상 겨울이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방비든 이런 뭐 돈 나간 일들이 이제 걱정되는데 겨울은 원래 춥지만은 좀 마음도 같이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랑 따뜻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게 되면 저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진정한 서로 위하는 마음을 느껴질 때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걸 느꼈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북에 있을 때 가장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하고 훈훈하고 했던 게 북에서 이런 영화가 있죠. 검은 처녀라던가 저 하늘의 연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처녀인데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엄마가 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사회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하게 그때가 아마 제일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니까 33명의 고아들을 키웠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라서 나라 살림도 어렵고 뭐 워낙 힘들어서 그런 희생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네. 2015년이죠. 2015년 5월 30일자 노동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요. 네. 노동당의 딸, 강선 땅의 처녀 어머니 이런 제목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정화라는 18살 된 처녀인데 네. 2013년에 그때부터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웠단 말이죠. 강선이면 천리마의 고장이고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정화라는 처녀가 남포시 천리마 구역 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였는데 그 2013년부터 강철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자녀 3명을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또 4명을 더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8살 처녀가 7명의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이 안 됐잖아. 이 장정아가 2015년 5월에 열린 제2차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청년 영예상도 받았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북에서도 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 북사회가 장정화로 들끓었겠네요. 맞죠. 그 노동신문에도 나가고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 기억났던 게 그때 13명인가 몇 명인가 애를 키웠던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그래서 어머니 대회라고 있었어요. 그 대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던 그런 일도. 어머니 낳을 때. 아니 어머니 대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은 다자녀 엄마라던가 이렇게 고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키운 엄마라던가 그런 특출한 공헌을 세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어머니 대회라고 있거든요. 그 대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장정화도 이제 토론을 했죠. 그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 나가서.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라는 예술 영화를 만들었어요. 2016년에. 예, 2015년에 노동신문에 나고 또 뭐 소개 편집물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2016년에는 예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가 2016년에 평양에서 제15차 평양 국제 영화 축전이 벌어졌거든요. 거기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정아로 연기한 배우 이름이 백설미거든요. 그래서 그 백설미는 여배우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영화 남쪽에 와서 봤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영화에는 이제 실제는 7명을 키웠지만 이 영화에는 4명이 나와요. 사남매가 나오는데 이제 큰아들 은석이는 군대에 나가 있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일 큰 딸이 이제 은정이었는데 그 사실을 오빠한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둘이가 있는데 이 은정이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모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싫다 하고 그리고 은정이가 15살이고 그 언니가 리정아 이 언니가 18살인데 도와주는 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림을 맡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은정이가 수학 수재예요. 그 수재다 보니 이제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살림 살고 이러다 보니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북 영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목수가 나타나서 집안을 수리해줘요. 애들은 그냥 아저씨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책임 비서예요.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네. 그런 책임 비서들이 항상 다니면서 어려운 이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네. 실제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죠. 8년이 지나서 이제 장정아가 병사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자식들이 컸으니까. 오, 네네네. 오, 예. 그렇죠. 그 7남매 중에 6명이 군대 나가요. 첫째 딸은 북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중대가 감나무 중대. 아, 감나무 중대. 거기에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3명을 더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좀 도움을 주나요? 실제로 인민방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영화에 보면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집을 다 이제 뭐 벽지도 발라주고 뭐 도배도 새로 해주고 고장난 거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 그러니까 그 재강소 있는 전체 사람들의 같이 합심해서 내 아이 같이 돌보려고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 미풍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어린애들 데려다 온 처녀라서 더 뭐 동정이 가거나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니라 북의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든 아파트나 동네가 하나의 인민반, 하나의 가정이 돼가지고 서로 덮고 이끌고 그런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마을에 누군가 저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온 마을이 달라붙어서 뭔가 도와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처녀가 애들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처녀도 정말 대단한데 그 처녀가 애엄마가 된 처녀한테 장가갈 마음을 먹은 남자는 더 대단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우리 박지아님 같으면 마음 먹을까요? 왜 하필 저는 또 힘들죠.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아니, 하고 있어요. 정말이라면. 네, 힘들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럼 남자도 참 대단하죠. 방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최선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외무상보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외무상보 그러진 않죠. 외무상 우리 북의 외무상. 최선의 외무상. 최선이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동명이인이죠. 네. 맞아요. 그 이름이 똑같네요. 이 최선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사회 안정성 노동자라고 그래요. 이 여자분이 이제 부모를 잃고 척추 종양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안정심이란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는 혼자니까 혈혈단신이다 보니까 학원에 북에서는 고아원을 학원이라고 그러죠. 네, 동해 학원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학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입회를 누가 했냐면 보안원들이 했어요. 보안원이면 우리나라 경찰들이죠. 그쵸?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회 안정성 노동자 최선이가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돌봐줬는데요. 그 이제 꼭 잘 때도 꼭 안고 이렇게 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정심 어린이가 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렇게 했대요. 그랬을 때 이 최선이 이분도 자기도 부모가 있잖아요. 엄마 나 그렇게 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렇게 그렇죠. 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은 그게 더 힘든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선이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에 반한 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안정심 어린이에게는 엄마도 생기고 아빠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기고 맞아요. 오. 네, 가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수술을 잘 했나 봐요. 잘 걸어 다니고 지금. 야, 사랑이 기적을 낳았네요. 진짜 네네네. 정말 화목하게 가족을 꾸린 모습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네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던데 이제 3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운 류금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이 애들이 자기들이 농장으로 탄원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이제 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다른 꿈이 있었지만 아이들 가는 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농장으로 탄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녀 어머니죠. 네, 이런 미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충격적인데 이제 저는 이런 사례를 사실 처음 접해봤고 아무튼 좀 놀랍고 좀 저희 지구상의 그러네요. 모든 나라들에 다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에서 진짜 이런 사연을 다 들을 수는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0월 30일에도 평양시 청년 미풍 열성자 회의가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양시당위원회 비서와 청년동맹 일꾼들, 미풍 열성자들, 청년 학생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토론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 미풍들을 서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정구들로 탄원 진출해서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발휘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뭔가 그런 거를 좀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저 남쪽에 왔을 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당연히 우리라는 것보다 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너무 냉철하게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통일시대 연구원에 회원분이 한 명 계시는데 음성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는데 그걸 해가지고는 매 주마다 그 가방에다가 또 본인보다 더 무거운 배낭을 항상 지고 나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시는 분 있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자본주의에도 정말 그 구석구석마다 그런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마음도 느끼곤 해요. 네, 여자분 아닌가요? 여자분이에요. 좀, 예. 저희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래도 살만합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여기서.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북의 이러한 사회적 풍속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 나왔던 사랑 한오나를 들으면서 네. 좀 마칠까 합니다. 정화동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전년 병사들의 뜨거운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처사에 뚫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